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테크트리입니다. 자,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메인보드 3대장이죠 기가바이트의 어러스 7 SB라는 모델이고, 기가바이트나 어러스나 둘 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17인치 크기의 게이밍 노트북이고, 자, 보는 것처럼 화면이 상당히 시원시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상당히 묵직한 편이고, 자, 예전 어러스는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히 과격한 디자인이었는데, 게이밍 노트북 특유의 그런 거 있죠. 요즘 나오는 어러스는 자, 이렇게 깔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디자인이죠. 조심히 놔야 돼,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이 SB 모델은 어러스 전체 라인업 중에서는 막내급에 속하는 제품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저전력 노트북이나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사양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이 어러스 7 SB 모델을 함께 보러 가시죠. Let's get it! 기가바이트 제품은 이렇게 해당 제품의 이름이 새겨진 파우치에 들어있죠. 이걸 이렇게 꺼내보면 외관의 디자인은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처럼 화려하고 과격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격한 디자인을 싫어한다면 겜트북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화면 크기는 17인치답게 시원시원하고 확실히 15인치보단 커 보이면서 여유로운 모습이죠. 외부에는 어러스의 상징이 이렇게 독수리가 딱 하고 자리 잡고 있고, 이번엔 좀 아쉽지만 LED는 들어오지 않아요. 키패드는 10키가 있는 풀배열에 15가지 백라이트 색상을 지원하며 방향키도 게임 환경을 고려해서 풀 사이즈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여러가지 색상은 지원하지만 레인보우 컬러나 다양한 효과를 주는 기능은 이 모델에는 빠져 있네요. 그리고 메이드 인 타이완. 자, 게이밍 노트북답게 노트북에 딸려올 정도의 강력한 힌지를 탑재하고 있고, 최대 개방 각도는 이렇게 한 140도 정도 되네요. 이렇게만 보면 외관이 일반 노트북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측면과 하부를 보면 발열 해소를 위한 에어홀이 꽉 차 있어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쿨링팬과 히트파이프, 스피커 주변을 위주로 에어홀이 있고, 후면과 측면에도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독수리 발톱을 닮은 이런 환기구가 자리 잡고 있죠. 옆면에서 확실히 일반 노트북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포트의 구성도 게이밍 노트북답게 3면의 구성이 돼 있어요. 좌측엔 켄싱턴 락, USB-A 타입 2개, 오디오 단자가 있고, 우측엔 USB-A 3.2 미니 DP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후면에 나머지 포트가 있는데, 뒤쪽으로 보면 USB-C 타입과 HDMI와 램 포트, 전원 단자가 있죠. 이 배치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전원 케이블이나 랜 케이블은 길이도 길지만 딱딱하고 잘 안 구부러지죠. 그래서 옆면보다는 뒷면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보이고, 외부 모니터를 연결한다면 HDMI와 USB-C 타입을 이용해서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뒤로 빼는 것 같아요. 포트의 배치는 제가 볼 땐 좌우랑 뒷면에 적절히 분배가 돼 있고, 이 뒷면에 이런 걸 배치한 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내부에는 듀얼팬과 4개의 히트파이프와 함께 큼직한 방열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무게 배분도 잘 돼 있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총 3개의 저장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M.2 슬롯 2개와 반대쪽엔 2.5인치 SATA 슬롯이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답게 확장성도 좋죠. 램 슬롯 역시 2개가 붙어 있고, 자, 지금은 이렇게 한 개만 장착이 된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CPU는 인텔의 i7 10750H 10세대 CPU가 들어가 있고, 기본 램은 8GB, SSD도 256GB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친구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이 기본 램 8GB와 SSD 256이 좀 작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자기 환경에 맞춰서 추가 슬롯이 여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해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는 17인치의 게이밍 노트북답게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고, NTSC 72%의 색 재현율에 최대 밝기 300니트의 준수한 스펙이죠. 자, 이렇게 좌우로 돌려봐도 화각이 보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두운 환경에서 이 빛샘 현상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IPS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이게 왜 좋냐고요? 140만원짜리 LG 모니터가 이렇거든요. 여기에 외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3개나 있어서 노트북 포함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디스플레이 연결한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모니터가 한 개밖에 없어요.
배터리는 48.96W의 탈차식 배터리고 크기는 가로 395에 세로 260mm고 두께가 2.9cm면서 무게가 2.5kg 정도가 나가네요. 아니 2.5kg면 무거운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이 17인치 노트북에 이 정도 크기와 두께, 무게면은 비교적 슬림하고 가볍다고 볼 수 있는 크기와 무게예요. 거기에 깨알같은 2년 무상 보증이 기가바이트의 또 장점이죠. 자, 이번엔 게임과 각종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서 이 노트북의 실제 성능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볼 건 크리스탈 디스크예요. 이 프로그램은 저장 장치 SSD죠. SSD 성능을 측정하는 걸로 결과를 보면 최대 읽기 속도는 약 3500MB, 쓰기 속도는 2300MB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순차 단일 읽기와 쓰기 같은 경우는 약 2000MB 정도가 나왔고, 이 수치는 보통 이렇게 생긴 예전 SATA 방식의 SSD에서는 500MB 전후가 나오고, 이렇게 생긴 M.2 규격의 NVMe SSD에서는 1500MB 정도부터 요즘엔 최대 5000MB도 나오는데, 아무튼 3500MB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고, 이 제품에는 이렇게 괜찮은 SSD가 탑재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그래픽 점수를 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예요. 보통 파스라 그러고 종합 점수 13450점에 그래픽 점수가 약 15000점이죠. 제품에 탑재된 GTX 1660 Ti가 이 정도 점수면은 중간보다는 약간 높은 거고, 테스트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의 평균 온도는 약 77도 정도가 나왔네요. 이번엔 게임을 해볼게요. 오버워치는 매우 높은 옵션의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 평균 약 115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한 단계 낮은 높은 옵션의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 여기서도 한 108프레임 정도가 나오네요. 맵이나 상황 때문인지 오히려 평균 프레임이 약간 떨어졌는데, 오버워치는 이렇게 옵션 차이에 따라서 프레임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은 100%에서 자동으로 잡히는 140%까지도 프레임의 영향이 거의 없이 평균 100프레임 이상으로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배그는 국민 오브로 두 판을 짧게 해봤는데 제가 배그를 잘 못해갖고 나가면 죽고. 자, 아무튼 평균 프레임 약 80에서 9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맵이나 상황에서 차이가 좀 나겠죠. 배그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보다는 사양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144Hz의 방어는 불가했지만 국민 오브에서도 90프레임 정도로 원활한 플레이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엔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의 인게임 벤치마크를 돌려볼게요. 그래픽 프리셋은 가장 높음이고, 벤치를 시작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죠. 이 렌더링은 상당히 고사양 작업이고, 결과를 보면 종합점수 71프레임 정도가 나왔죠. 노트북의 RTX가 90에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램 8기가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점수라고 봐요. 이번엔 CPU 성능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 테스트고, 노트북의 최대 성능 모드일 때 두 번의 테스트에서 2900점과 3000점 초반이 나왔어요. 노트북의 경우 i9 CPU가 3000 후반대, i7의 8코어 모델이 3000 초중반대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나 괜찮은 점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젯 프리미어 프로 벤치를 해볼 건데요. 이 테스트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4K의 영상을 가지고 CPU와 GPU를 죽일 듯이 긁어서 프리미어 프로의 각종 효과들을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예요.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만 시스템에 따라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도 걸리는 테스트고, CPU와 그래픽카드 둘 다 부하율 100%까지 끌어내기 때문에 아주 빡센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결과는 종합점수 584점이 나왔고, 다른 시스템의 점수를 보면 데스크탑의 끝판왕 사양이죠. 여기서 817점, 그리고 노트북의 끝판왕 사양에서 656점 정도가 나오고, i7의 8코어 CPU와 2070 슈퍼 그래픽카드를 달고 있는 노트북이 약 624점 정도가 나왔네요. 저전력 제품의 경우 외장 그래픽 종류에 따라 100점대에서 300점 정도가 나오고, 외장 그래픽이 없는 저전력 CPU는 100점 이하가 나오는 아주 하드한 테스트예요. 여기서 어로스 7은 584점이 나왔고, 점수가 의외로 잘 나와서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 특이한 게 이 같은 CPU만 놓고 보면 이 페이지에서 2위 정도의 순위고, 여기 나온 제품들 중에 이 제품이 그래픽카드는 두 번째로 안 좋으면서 유일하게 8GB 램을 달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에도 2위의 점수가 나왔고, 물론 이 점수가 전체 제품의 결과를 반영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 스펙에 비해선 점수가 확실히 잘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 점수면 유튜브나 브이로그용의 영상 편집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4K 영상 편집도 할 수 있는 고사양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능을 한번 봤는데
이 제품이 지금 기본 램 8기가 제품이에요. 사실 이 성능을 이제 커버하려면 램이 최소 16기가 정도는 되는 게 좋을 텐데, 자, 그걸 테스트 못 해본 게 좀 아쉽고, 자, 어쨌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에서는 램 8기가보단 16기가로 확장해 주는 게 훨씬 더 노트북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배터리 용량은 48W로 성능을 생각하면 적은 용량이지만 이 노트북의 크기와 용도를 생각하면 자, 어쩌면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상 위에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분리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되고,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나가면 되겠죠. 유튜브 연속 재생은 약 3시간 반 정도가 됐고, 게임이나 인코딩을 하면 배터리 상태에서는 성능도 떨어지지만 시간도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 제품이 원래 휴대성을 강조한 그런 경량형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 같고, 자, 어댑터는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손바닥보다 좀 작고 두께는 한 손바닥만 하네요. 자, 이 어댑터의 용량은 180W고 무게는 이 전원 케이블을 포함해서 640g 정도인데 엄청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제법 묵직한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자, 이번엔 발열과 팬소음이에요. 이 유튜브를 하거나 그냥 단순히 인터넷이나 사무 작업만 할 때는 약 35도에서 한 50도 정도의 착한 온도를 보여주는데, 게임을 장시간 하거나 인코딩을 한다거나 이런 고사양 작업을 하면은 온도가 100도 가까이 올라가죠. 자, 이거는 이제 인텔 고성능 CPU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대신에 쿨링을 또 그만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팬 소음을 들어보면 이것도 역시 게이밍 노트북답게 팬이 풀로 돌아갈 땐 조용하진 않아요.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녹음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정확히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열이 좀 있는 편이고, 그 발열을 식혀주기 위한 발열 구조는 역시 기가바이트답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키패드와 트랙패드 그리고 스피커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키패드는 키의 높이와 키 압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 타건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키패드의 타건과 스피커는 이 사용하던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사용해 봤을 때는 노트북에서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 어로스 7 SB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자, 이 친구는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 이 하이엔드에 위치한 제품은 아니지만, 자, 오늘 본 것처럼 그래 상당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게임이나 영상,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3D 작업하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고, 자, 물론 굉장히 고사양의 작업은 당연히 좀 더 좋은 노트북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큰 화면을 좋아하시면서 휴대보다는 집이나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실 분들이 쓰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해서 어로스 7 SB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